안녕하세요. 전선의 변호사입니다. 그 행위는 폭행이라기보다는 협박이고요. 만약에 칼을 들고 그렇게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특수 협박에 해당됩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그런 유사한 사례가 좀 있었는데요. 20대 연인 관계였고 굉장히 남자친구가 평소에 약간 폭력적인 성향이 많아서 상대 연인에게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헤어지면 죽는다, 죽겠다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고 그날도 다툼이 있었던 순간에 본인이 칼을 들고 약간 자해를 하려고 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해를 하려고 하다가 돌변을 해서 상대방 그 연인 여자친구를 구타를 한 행위가 있었는데요. 이게 형사사건화 됐을 때 여자친구가 반대로 피해자로도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해를 하려고 했었던 남자친구가 반대로 112에 신고를 먼저 했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피해자라는 형식으로 112 신고가 된 상황이고 칼을 들었던 게 상대방이라고 바뀌어서 진술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칼도 치우고 그 구타했었던 그런 피나 흔적들을 다 인멸을 한 상태였고 경찰은 단순히 연인 간의 일로 치부하고 그 현장을 종료를 했었던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도 일단 저희가 피의자 혐의를 벗어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동시에 상대방의 특수협박, 칼을 든 협박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아서 특수협박과 상해로 송치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칼을 들고 압력을 넣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특수 폭행이 될 수 있고 특수 상해가 될 수도 있고 단순히 말이었다면 특수 협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가정폭력과 좀 비슷한 양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과 달리 데이트폭력 역시도 그만큼 가까운 인간관계, 내밀한 인간관계, 굉장히 유대가 깊은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례에서 출동했던 경찰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 그리고 바로 법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달리 이런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점점 더 세지는 그런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성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그런 빈도와 양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한 폭행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굉장히 상해를 입고 굉장히 치료를 받을 정도, 그 이후에 경찰 신고가 있었다면 감금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살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섣부르게 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보복 심리가 작동을 해서 더 큰 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강도 높게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그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꼭 병행을 하는 것이 한편으로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갖기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을 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를 차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하거나 친구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거나 주위를 배회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형사적으로 인정되면 별도의 민사적인 위자료 청구까지도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바로 112 신고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이어질 때 다시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녹음을 한다든가 사진을 찍어둔다든가 이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치료받은 사실들도 남겨둬야 되고요. 증거를 확보를 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저희 로엔타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